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저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임장을 다닌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오늘 가을 날씨에 걸어볼 곳은요, 요즘 신혼부부들에게 아주 핫한 곳이죠.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입니다. 다산은 남양주의 초입으로 경기도 구리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하남을 마주보고 있고 서울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가 가까운 서울 옆세권이죠. 그런데 최근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이 개통하면서 서울 생활권에 들어왔는데요. 가격도 서울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다산역을 중심으로 한번 걸어보면서 동네 분위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지금 단지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카드를 대거나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나 봐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다산신도시는 진건지구랑 지금지구로 나뉘는데요. 사업 시기는 둘 다 비슷한데 크기가 조금 다릅니다. 진건지구는 271만 제곱미터 18,000세대고 지금지구는 203만 제곱미터 약 14,000세대 정도로 계획됐어요. 지하철 8호선 다산역은 이 진건지구에 있는데요. 저희도 오늘 진건지구를 중심으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을 나오자마자 딱 신도시 그 자체의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신축 대단지 그리고 앞에 보이는 상권 그 모두가 평지로 이루어진 삼박자가 모두 갖춰진 곳입니다.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거지역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출구를 나오자마자 제 시선을 강탈한 게 하나 있는데 저기 보시면 GH 로고가 아주 크게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따로 없고 경기주택도시공사라고 써져 있거든요. 2019년에 입주한 다산역 경기 행복주택입니다. 사실 다산을 우리가 신도시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처럼 국토부가 주도하는 계획도시는 아니에요. 여기는 원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한 보금자리 주택지구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공공분양 아니면 공공임대, 분양 전환으로 15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이제 구상으로 추진된 사업이고 그 당시에 이 지구도 사업 추진지로 이제 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다산역 인근의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 공공임대 아파트거나 임대 후 전환 아파트, 장기전세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이 다산역 역세권의 유일한 민간 분양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동네의 대장 아파트죠. 저쪽에 길 건너서 보이는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거든요. 저희가 단지로 건너가서 한번 볼게요. 네, 여기가 다산에서 유일한 역세권 민간 분양 아파트입니다. 2021년에 준공된 967세대 아파트예요. 여기가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상가 건물들이 보여서 주상복합처럼 보이는데 맨 앞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들은 오피스텔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지나오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역세권인 게 지하철역 다산역이랑 연결돼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내년 2월에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롯데캐슬에서 동탄역을 이어졌던 것처럼 여기도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다산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 동네 대장 아파트고요.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지난 8월 10일에 개통됐는데 개통 딱 일주일 만인 8월 17일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1억 2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한창 부동산이 고점일 때 11억 3천만 원까지 찍었거든요.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동네 아파트들의 특징이 20평대가 별로 없어요. 전용 74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아파트는 전용 84가 가장 작은 평수입니다. 호가가 지금 한 11억 원부터 13억까지도 나와 있어요. 전세 매물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단지 한 바퀴 살짝 돌아봤고 이 단지 나가서 이제 다른 아파트로 이동을 해볼 건데 거기까지 이동하면서 다산 신도시 전체적인 분위기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에도 보면 전부 다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거든요. 대부분 2019년에서 2020년대 초반에 들어선 아파트들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진건지구의 가장 끝에 있는 단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산역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있는 단지긴 한데 도보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다산동이 최근 한 달 동안 거래된 아파트가 한
46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당가는 평균 2,100만 원대인데 진건지구랑 그리고 역에서 조금 떨어진 지금지구가 전부 다산동에 포함돼요. 그래서 사실 평균 가격은 조금 낮게 형성된 편이긴 합니다. 다산동에 평당가 상위 10개 아파트 중에 9개 단지가 진건지구에 있거든요. 그 10개 단지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 평당가가 2,500만 원 선이에요. 이 동네는 전부 2,500만 원을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방금 봤던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는 평당가는 3,000만 원을 넘게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다산이 이제 최근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지하철 개통 때문이겠죠. 다산 신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은 지금지구 쪽에 있는 경의중앙선 도농역을 이용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별내선이 개통이 되면서 개통 전후로 1억씩 매매도 전세도 다 가격이 좀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2배로 물려주더라도 1억씩 비싸지니까 다시 파는 게 이득이라서 계약금 상환하고 계약을 취소한 집주인들도 꽤 있었다고 해요. 이 건물에는 공실이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올해 초에 이제 준공된 건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10월 중 오픈한다라는 예정된 가게들도 많이 붙어 있고, 다산에 20평대 아파트가 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30평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그런 신혼부부들을 겨냥한 넓은 오피스텔 건물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혼을 시작해서 아이가 생길 때쯤 뭐 평수를 넓혀서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요즘 고민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다산이 오른 두 번째 이유로는 최근에 강동구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밀려난 분들이 하남을 가기에는 조금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이라든지 인프라 분위기는 비슷한데 가격은 조금 저렴한 이 다산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가격은 한 하남의 90%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공원 쪽으로 좀 가볼게요. 네, 앞에 녹지가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고 있는 아파트가 다산역에서 제일 먼데도 인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녹지가 잘 보여서거든요. 진건지구가 서쪽에 왕숙천과 맞닿아 있고 이렇게 녹지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이 가운데 있는 아파트들은 녹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숙천 뷰, 공원 뷰 아파트들이 역에서 거리가 있더라도 인기가 많고 가격 방어가 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단지가 이제 여기랑 먼데도 인기가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1위로 꼽힌 곳이죠. 바로 힐스테이트입니다. 다산역에서부터 걸어왔는데 그렇게 막 오래 걷는다는 느낌 없이 걸어왔고, 단지 바로 앞에, 진짜 문주 바로 옆에 다산중앙공원 입구가 있거든요. 중앙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쓰는 힐스테이트 다산 아파트까지 저희가 와봤습니다. 2019년에 준공됐고요. 12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여기는 또 이 동네에서 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20평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59가 아니라 66 타입입니다. 조금 더 넓은 평수죠. 그런데 메인은 전용 84여서 84가 1000세대가 넘어요. 저희 이제 건너가서 단지 보면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역이랑 거리가 좀 있지만 그 역하고 바로 연결되는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를 제외하고 다른 단지들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기 최근 실거래가는 전용 84 기준으로 9억 한 6,500만 원 정도인데, 최근 한 달간 진건지구 아파트 평균 평당가로 따지면 3위 아파트입니다. 1위는 아까 저희가 봤던 아이비 플레이스고요. 2위는 이제 왕숙천 뷰인 한양 수자인 리버필리스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다산에 있는 고등학교가 가장 가까운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가 올 때 보니까 그 많은 상가 중에서 학원가가 이쪽을 중심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출퇴근하기에는 역 가까운 단지들이 더 좋겠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역하고는 좀 멀어도 이렇게 단지가 좀 널찍널찍하고 학교가 가까운 여기가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수요자들한테 인기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오늘 다산을 걸어보면서 느낀 거는 아이들을 키우기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진짜 많아서 중앙공원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현장학습을 나와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도 진짜 많이 있거든요. 다산 신도시가 뭐 공공임대라든지 뭐 공공분양 위주로 단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좀 신혼부부나 다자녀들에게 혜택이 많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인프라가 형성이 되니까 젊은 세대가 선순환되는
동네 느낌인 것 같아요. 신도시인 만큼 초등학교도 많고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 중심이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학교가 부족하다는 거는 좀 한계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 동네에 초등학교는 4개지만 중학교는 2개, 그리고 고등학교는 딱 1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축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어 하는 이 신혼부부들에게는 여기가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대로 강남 접근성이 좋은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찾는다면 여기가 딱 좋은 선택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가장 큰 단점이었던 이 교통이 최근에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해소됐잖아요.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면서 수도권 외곽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많은 만큼 이 다산의 인기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과연 이 다산 신도시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브릿지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브릿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동네 임장기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요. 이러다 금방 추워지고 겨울이 올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전에 한 곳이라도 더 걸어보려고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걸어볼 곳은 수원시 장안구입니다. 좀 뜬금없는 동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올해 초에 개점한 스타필드 수원이 있죠. 스타필드가 문을 열면서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도 쇼핑몰에 갈 수 있는 이른바 슬세권, 몰세권 아파트들이 덩달아 뜨고 있습니다. 이 스타필드 효과는 이미 많이 입증이 됐지만 사실 반짝 효과에 그칠 거라는 전망들이 우세했는데 이 일대 아파트들은 아직도 조용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슬세권 아파트들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아파트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야, 신축 아파트가. 그러니까요. 브릿지가 있네요, 아예.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비도 가려졌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욕심을 다하시.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저희가 출발한 곳은 이제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인데요. 여기가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역 이름이 화서역이랑 스타필드 수원이 같이 표기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역사에서 스타필드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하도를 따라서 스타필드로 이동을 해야 돼요. 역에서 나오면 스타필드가 멀리 보이기는 하는데 중간이 도로로 막혀 있어서 이렇게 지하도를 이용해서 도보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화서역은 사실 행정구역상 수원시 8달구로 구분되거든요. 장안구랑 8달구가 붙어 있는데 이 경계에 화서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스타필드 그리고 그 일대 아파트들은 또 행정구역상 장안구로 구분되는 곳입니다. 저 앞에 스타필드가 보이고 있어요. 이 지하도만 지나오면은 이렇게 바로 앞에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서 스타필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공사도. 네, 아직 공사하고 있는 데가 많아서 버스 정류장도 임시로 돼 있고 지하차도 연장 공사라고 하네요. 여기가 지금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강남에서 내려오는 그 신분당선이 광교를 지나서 화서를 지나서 포매실역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아마 그거 관련된 공사가 아닐까 싶은데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이 공사가 안 끝나서 그 신분당선 연장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아마 이게 끝나는 대로 또 지하철 연장 공사도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안은 이렇게 공사를 계속 할 거다. 여기 보니까 관광 코스에도 포함이 돼 있나 봐요. 그 화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겸사겸사 오는 게 아닐까. 저희 오늘 아파트 2개 가볼 건데 오면서 살짝 보셨을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신축인 아파트 단지가 딱 2개가 있거든요. 저희는 오늘 그 2개 단지를 살펴보고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스타필드 도보 3분 컷?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서 스타필드까지 3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먼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타필드를 삥 둘러서 이제 첫 번째로 가보려고 하는 아파트 앞에 와 있는데요. 여기 횡단보도가 있지만 저희가 지금 건너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스타필드와 지상에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를 산책하다가 보니 스타필드가 나오는 그런 느낌의 단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앞에 있는 2동은 오피스텔이고 저 3개 동이 이제 아파트 665세대 정도 됩니다.
세개동밖에 없는데 600세대가 넘는 것도 놀랍죠. 그만큼 높이가 이제 엄청 고층 아파트라서 그런데 여기가 최고층이 41층이라고 해요. 그래도 단지는 작지만 뭐 있을 건 다 있어서 신축 아파트답게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고 뭐 헬스장이나 키즈 카페 이런 것도 다 내부에 있다고 해요. 브릿지가 있네요, 아예.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좋은데 비가 오니까 비도 가려졌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주상복합 아파트여서 꼭 스타필드까지 건너오지 않아도 단지 내에서도 상권을 누릴 수 있고 더해서 이 대형 쇼핑몰까지 있는 아파트인 거죠. 네. 이 쇼핑몰 2층으로 오는 엘리베이터긴 한데 여기를 나오면 단지로 이어지는 브릿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단지 상가는 조금 공실들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앞에 스타필드가 있기도 한데다가 이 단지가 아직 입주한 지 1년밖에 안 된, 그러니까 작년에 준공된 신축 단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계속해서 입점할 상가들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엄청 넓어요, 진짜. 유모차 막 몇 대는 지나갈 수 있는, 한 줄로 지나갈 수 있는 정도. 이 단지가 또 제일 작은 평수가 9평이에요. 9평부터 시작하고 오피스텔에는 이제 20평대도 있는데 이 아파트 3개동에는 전용 8사가 가장 작은 평수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이 단지 외에는 또 높은 건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고층에서는 뻥뷰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높이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서 뷰가 좋다고 해요. 저희가 아까 화서역을 지나왔는데 화서역 인근에 또 서호천이라고 이렇게 개천이 있는데 그 길까지도 다 내려다 보인다고 합니다. 단지가 되게 작은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꽤 단지가 뭔가 조경도 돼 있고 그러네요. 제가 살짝 비를 피하기 위해 단지 입구 쪽으로 와봤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공원도 잘 조성돼 있고 요즘 신축 아파트다운 그런 단지 조경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2020년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 당시에 이제 전용 8사 기준으로 분양가가 7억 2천만 원대에 나와가지고 사실 고분양가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 한 80대 1 정도 나왔었고 이 당첨 가점도 최고점이 한 70점을 웃돌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단지거든요. 그 당시에 장안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사실 전매 제한 3년이 붙었었어요. 근데 22년에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전매 제한이 사라졌고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분양권이 이제 피가 한 5천만 원씩 붙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근데 전매 제한은 없어졌지만 여기가 아직 비과세 규제는 남아 있어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2023년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아직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매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세금을 내고서라도 이제 매도를 하는 물건이 몇 개씩은 나오고 평형별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 8사가 12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한 5억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입주민분들은 아직 본격적인 이제 매수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가격이라면은 앞으로 쭉쭉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저희 이번에는 스타필드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단지로 가볼 건데 거리가 있다고 해도 굉장히 가까워요. 저 앞에 바로 보이는 단지거든요. 바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저 단지는 사실 스타필드가 문을 열기 전에도 유명했던 곳이어서 저희 브릿지에서도 한번 왔었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은 용적률 때문에 되게 화제가 됐던 아파트죠. 여기가 이제 준주거 지역이어서 용적률 상한이 500%인데 저 아파트가 용적률 499%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닭장 아파트라고 놀림도 진짜 많이 받았고 근데 또 다 들어가면은 느낌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희 단지 한번 들어가서 또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저 주차장이 아파트 주차장이 아니래요. 저게 스타필드 주차장으로 이어지고 여기가 원래 되게 큰 공원이 있어서 그 공원 지하로 주차장을 판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아파트 주차장인 줄 아셨죠? 그래서 연결되냐고 물어봤는데 연결도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주차장이랑은. 근데 좋은 점은 이제 아파트 단지 공원인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공원이지만 우리 아파트 앞마당처럼 이 아파트는 특별히 구분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공원으로 들어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보면은 막아져 있는 거라든지 펜스 없이 그냥 단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원이고 여기가 단지인 건데 아무런 경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막상 들어와 보면 이렇게 길도 넓고
널찍널찍한데 그래도 너무 아파트가 높고 빼곡하다 보니까 건물에 잡아먹혔다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 인도 폭은 넓지만 아파트 앞에 또 아파트. 지금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하늘이 전부 아파트 끝이 보이거든요. 좀 답답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기도 하고 최고층 수가 아까 본 아파트보다 더 높아서 46층까지 있다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나름 조경도 되어 있고 연못도 있고 저건 티하우스 같은데 저런 공간도 또 마련돼 있습니다. 사시는 분들은 또 사시는 대로 만족하고 사실 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좀 놀랍긴 하네요. 이게 그 각도를 잘 맞추면 빛이 새어들어오는 공간이 하나도 없게 건물이 붙어 보이는 각이 나오기도 해서 네 그럴 때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여기가 2018년에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 4억 후반에서 5억 중반대로 전용 84가 분양이 됐었는데요.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지고 2020년 이제 부동산 폭등기 그 시절에 10억, 11억 선에서 계속 거래가 됐어요. 그러다가 스타필드 개점 후에 이제 거래량이 많아졌고 이 화서역이라는 곳이 스타필드 외에는 또 그렇게 인구 유입이 많은 동네는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취재를 할 때도 아마 스타필드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효과가 올라가고 뭐 실거래가가 오르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평가들이 더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조용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난달에 전용 84가 13억 9천만 원에 네, 거래가 됐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곧 14억의 거래도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호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분당선 교통 호재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계속 이제 가격이 조금씩 이런 식으로 오를 거라고 다들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비를 잠깐 피해서 단지 안쪽에 좀 앉아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단지 그리고 이 지역 일대는 교통 호재가 남아 있어서 앞으로도 집값이 좀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해요. 그리고 이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 아까 저희가 봤던 화서역 일대도 복합 역사가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조금 어수선하고 또 대로로 막혀 있었던 길이 이제 좀 정비가 되면서 스타필드까지 이어지는 길도 만들어진다고 해요. 또 신도시 느낌이 조금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신 것처럼 들어오는 길에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이 단지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 아파트보다 좀 더 녹지가 있는, 그리고 또 펜스도 없다 보니까 우리 단지의 공원인 것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그 공원을 따라서 가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도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군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이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뭐 그런 각각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스타필드 인근 신축 아파트들 둘러봤는데요. 확실히 둘러보니까 이 스타필드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신축 아파트들의 가장 큰 약점이 아무래도 좀 인프라, 상권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사실 이 일대는 저희가 걸어본 단지 외에도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구축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나 상권들도 많이 갖춰져 있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뭐 인근 수원역이나 광교처럼 뭐 백화점 아니면 대형 쇼핑몰이 없다는 점이었는데, 그걸 이 스타필드가 한 번에 해결해 주면서 아쉬울 게 없는 동네가 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직은 어수선한 모습의 화서역도 신분당선이 개통되고 또 복합 역사가 생기면 새롭게 정리되겠죠. 네, 신축, 대단지, 또 역세권, 실세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 모든 걸 갖춘 이 동네의 가치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릿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동네 임장기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